선크림 매일 바르고 계시죠? 그런데 제대로 잘 바르고 있는 걸까요? 집, 사무실 등 온종일 실내에 있는 분과 바깥 현장에 일하는 분의 선크림 사용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선크림 사용이 피부를 망치고 있어요. MBC 뉴스에서도 선크림은 2번에 걸쳐 세안해야 지워진다고 나왔죠? 선크림은 잘 안 지워져서 2번 세안해야 되고 이는 피부 장벽을 망친다는 딜레마를 완전히 끊어낼 거예요. 100이면 100, 이 방법 몰라요. 피부과 전문의가 쓴 명품 피부 망치는 42가지 진실, 화장품 비평가가 쓴 35 다시 화장품 사러 갑니다 등을 참고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싹 정리해 드릴게요. 선크림은 중요해요. 목을 빼고 얼굴에만 선크림을 바른 노인의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없는 잡티, 기미 등이 목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화의 외부 요인 중 80%는 자외선에서 옵니다. 선크림만 잘 발라도 노화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 할머니도 목도 예쁠 수 있었다는 의미겠죠. 선크림 가격이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중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자외선 차단만 하려면 5,000원짜리 선크림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용감까지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예요. 50에서 60ml 정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중반 정도는 되어야 사용감을 개선한 고급 원료로 놓은 선크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노화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그런 고급 원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의 두 원료는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 시 백탁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입자 크기를 줄이는 나노 기술이 흰색을 투명해지게 하면서 백탁 현상을 현저히 줄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제품은 어떨까요? 자외선 차단에 사용감, 주름 미백 등의 다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브랜드에 같이 기타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죠. 논란 하나,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할까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도 피부 트러블이 나지 않는 튼튼한 피부라면 매일 바르셔도 좋습니다. 2가지 부류로 나눠볼게요.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바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침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창가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사무실 안에는 창문을 거쳐 간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분이라면 일반 선크림을 바르시면 됩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바르고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따라서 선크림을 수시로 덧발라주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크림을 바른 뒤 화장을 하는데 그 위에 다시 선크림을 바르면 덕지 엉망진창이 되겠죠? 현실적인 방법은 화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화장품, 파운데이션 성분 안에 이미 선크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장을 고칠 거면 그걸로 선크림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은 평소에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SPF의 지수와 같거나 더 높은 것을 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 것보다 점심시간 외출에 안막, 양산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부를 가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산을 사면서 예쁘다고 레이스가 달린 흰색 양산을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면 무조건 어두운 검은색을 선택하셔야 자외선 차단에 더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은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워터프루프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고 그만큼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는 더 자극적입니다. 피부가 약하다면 마스크, 모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2번째 논란. 선크림은 500원 동전만한 크기로 바르라는데 그러면 이만큼 바르면 되는 걸까요? 엄지손가락을 펼쳐서 2마디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으니 한 번에 바르는 것보다 2-3번에 나눠서 발라주게 되면 무기자차의 경우 백탁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에 한 번 짜서 발라줍니다. 손이나 퍼프를 이용해서 충분히 두드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마디를 한 번 더 짜서 또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어요. 선크림은 이중 세안해야 할까? MBC 뉴스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시중에 판매 중인 폼클레인징으로 지울 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폼클레인징으로 2번 씻어내던지 클레인징 오일 또는 로션으로 이중 세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의 가장 난제는 이중 세안입니다. 2번 세안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킨다고 하면서 의사들은 선크림은 또 매일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선크림을 지우려면 피부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선크림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야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월등히 높아요. 여기서 저의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꿀팁이 나옵니다. 저는 이지워시, 즉 잘 씻기는 선크림을 사용해요. 실내에 머물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SPF 30 이지워시 선크림으로 충분해요. 의사들이 선크림 매일 바르라고 해서 매일 바르고 이중세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약해져서 너무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선크림을 매일 발라야 하는데. 그래서 제로이드 이지워시로 발랐더니 약산성 폼클렌징으로도 순하게 잘 지워져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은 잘 안 지워져서 2번 세안해야 되고 피부 장벽을 망친다는 딜레마를 완전 끊어냈죠. 제로이드는 병원에서 판매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 피부과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잘 되겠어? 라고 하시지만 SPF 30, PA까지 완벽한 제품이에요. 제로이드 이지워시처럼 얼굴이 약간 하얗게 되는 무기자차는 유기자차보다 얼굴에 순하고 트러블을 적게 발생하게 해요. SPF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 평소에는 SPF 15에서 30,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SPF 30 이상을 발라야 합니다. 선크림 관련 여러 책을 읽은 결과 SPF 30이 여러 전문가가 추천한 지수예요. 트러블을 유발할 확률도 낮고 충분히 자외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SPF 지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자외선 차단율은 높아져요. 하지만 더 많은 화학적 차단 성분이 내 피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PF 100을 사용하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충격적인 건 SPF 50과 SPF 100의 자외선 차단율은 1%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사실 선크림은 땀, 마찰에 의해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높은 등급을 선택하는 것보다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선크림을 잘 지우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이지워시 제품을 선택해서 1차 세안으로 잘 지워지는 제품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세안법으로 세안하시면 좋습니다. 클렌징 폼 중 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시장의 90%를 차지합니다. 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며 피부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세정력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피부 장벽을 지키는 좋은 클렌징 폼 선택 방법과 세안 잘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선크림의 논란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크림을 적절히 상황에 맞춰서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